미국 기술주가 폭락하면 한국 증시도 같이 떨어지는 거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공식이 완전히 박살난 아주 놀라운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오래된 공식 있잖아요. 미국이 감기 걸리면 전 세계는 재채기한다. 그런데 바로 2025년 2월 5일 이 공식이 그냥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놀라운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딱 하루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2월 4일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아주 불길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미국 시장이 완전히 두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문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었죠. 무려 1.5%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기술 시장에 보내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전 세계 기술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글쎄 4.36%나 폭락한 겁니다. 4%가 넘게 말이죠.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대표 기업들 심장에 그냥 미사일 한 발이 날아온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었겠죠. 바로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한파가 몰아닥쳤으니 2월 5일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땠을까요? 네, 그냥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전문가들 중 60%, 그러니까 열의 6은 엄청난 하락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거의 블랙먼데이가 올 거라고 본 거죠. 반면에 오른다고 본 사람은 고작 10%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투자자들은 그냥 충격에 대비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2에서 3%는 그냥 빠질 겁니다 하고 말이죠. 자, 이렇게 대폭락을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그럼 정말 예상대로 그 끔찍한 하루가 시작됐을까요? 정말 모든 데이터, 모든 신호가 시뻘건 하락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모두가 마이너스 2.5%를 외칠 때 코스피는 플러스 1.57%로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통수 친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리면서 축보를 썼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커플링, 우리말로는 탈동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흐름에서 딱 빠져나와서 나 홀로 갈 길을 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국 시장만 월스트리트라는 저 거대한 중력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데이터를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이 말도 안 되는 랠리를 이끈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힘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불어온 공포라는 감정 대신에 눈에 보이는 진짜 숫자를 믿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1월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튼튼한데?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정말 똑똑하고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 주식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증발한 게 아니라 곧바로 조선, 에너지, 이처전지 같은 다른 튼튼한 곳으로 강물처럼 흘러 들어간 겁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이 딱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으니 결국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결국 깨달은 거예요. 아, 미국 기술주가 하루 이틀 휘청거리는 게 한국 경제의 이 튼튼한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 자체를 흔들 수는 없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드라마틱한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날 시장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투자 설명서를 써준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제 한국 시장이 미국과 따로 갈 수 있다는 디커플링을 믿어야 하고요. 둘째, 반도체만 보지 말고 조선이나 에너지 같은 다른 분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공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있겠죠. 나스닥 좀 떨어졌다고 바로 따라서 팔아버리는 거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에이, 저긴 굴뚝산업이잖아 하면서 전통산업 무시하는 것도 금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주가 출렁이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단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2025년 2월 5일 이 하루는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외부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하는 한국 경제의 어떤 독립선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은 바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아닐까요?